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5성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하여 17억 2,400만 원의 로컬푸드가 판매되었습니다. 생산자 역량 강화 교육은 총 22회 498분의 생산자분께서 수료하셨고, 요리 체험 등을 통하여 지역 아동센터 180여 명의 학생이 식생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로컬푸드의 우수성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개선점입니다. 공원 도심지의 유지지 등을 활용한 임시 직매장 운영,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물리적인 접근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체험 교육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류, 로컬푸드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기획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 및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재단은 기획 생산 시스템 구축, 로컬 매장 활성화, 마지막으로 내부 역량 강화 및 조직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3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농특산물 기획 생산 및 공공급식 및 학교 급식 사업 기반 조성을 하겠고,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체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매장 활성화로 로컬푸드 5성 직매장을 운영하겠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지의 임시 직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판매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2가지와 계속 사업 7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기획 생산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한 평택형 농특산물 기획 생산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과 품질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농가 실태 조사 및 작부체계 수립을 하겠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는 배송 차량을 이용하여 영세농, 고령령 등의 생산자분들의 배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체험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농촌 방문 체험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과 환경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총 3회
120명의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5송 직매장 운영입니다. 소비자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매 업체의 이용 증가가 있고,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로 로컬푸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직매장을 통해 보다 낮은 수수료로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으며, 12페이지 추진 계획으로는 영업 시간의 확대, 관리 인력의 계속 근무 여건 등을 마련하여 매장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성 또한 내부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도 의뢰하여 건수를 확대하고 검사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지역 소비자의 로컬푸드 접근 환경 열악을 극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횟수 확대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36만 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5쪽 추진 계획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연간 35회 이상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참여 농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커뮤니티 행정게시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온라인 특별 판매입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슈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어 있는 추세고, 전문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과 지자체별로 지역산으로 한정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며, 그래서 이제 시군 통합하여서 도에서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재단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서 기존의 공동구매, 명절, 특별 판매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주문 접수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로컬푸드를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다음 점입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 등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월별 가능한 상품을 조사하고 농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지역 맘카페 등을 활용하고 재단의 수수료 면제, 배송비 지원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월 1회 진행하며 전문가를 통한 교육, 매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추진 현황은 21년에는 10회, 22년에는 11회 진행하였고 498분이 수료하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참여를 제고를 위한 이벤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홍보 안정화입니다.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평택시의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구입 인증 SNS 인증, 긴장 체험을 통해 일반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명절 선물 세트 배송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농산물 구매자의 대형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이용 증가 및 생산비 증가로 로컬푸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한시적이나마 배송비를 지원해서 로컬푸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보다 앞선 기획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특산물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체험입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 체험입니다. 관내 지역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15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13회 180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말씀에 따라 올해에는 주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농업기술센터 하는 거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인력 그 인원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센터장님이 부재 중인 게 지금 몇 개월째죠? 6개월 좀 6개월 정도 예, 됐어요. 예.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된 건 뭐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절차를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절차가 좀 까다롭고 긴 부분이 있고 공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이제 출자 출연 기간 지침에 인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준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그런 이제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관 개정과 규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관은 이제 그 도의 허각 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무슨 부분도 말- 네, 좀 무슨 말씀인지 소요되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 뭐 이건 뭐 재단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씩 센터장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시잖아요. 네. 관여를 하시지만 비상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의사결정하는 데에 빠른 의사결정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그러면서 또 지금 무기계약직 뭐 이쪽에서도 지금 결혼이 생겨가지고 뭐 이번에 뭐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채용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렇죠? 그래서 현원이 많지도 않은 정원이 많지도 않은데 현원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인력 자체도 지금 없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지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님이 채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제 행감 때 이제 많은 이제 지적을 이제 당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이제 대안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재단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특별 뭐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또 꾸러미 판매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의사결정을 빨리 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판매하고 뚝 띄워놓고서 판매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갈 바에는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사이트는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걸로 전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했다. 앞으로도
잘 안 되는 사업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센터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도 비상근인 상태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보다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23년 세부 추진 계획에 영업 시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은 꽃축제라던가 이제 가을 수확 축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지금 영업 시간 여름에 이제 하절기 때 영업 시간 연장을 20시까지로 지금 하는 걸로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오성 로컬푸드 직매장도 그거에 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이제 평상시에 이제 1시간 더 올려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뭐 2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아, 그러나요? 예, 예. 이미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작년에도 했었고 네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센터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의 그 재단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질의 질문 뭐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2023 주요 업무 계획 추진에 보면 농산물 계획 생산 및 공공학교 급식 사업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품목별 농가 실태 조사 및 출하 물량 생산 데이터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나 물량 출하 물량 생산 데이터 같은 거 어떤 지금 수립은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매장 운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가져오시는 것을 판매 위주로 했다면 예. 소비자들이 요구하시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농가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재배. 예, 재배를 유도하려고 네. 지금 인력도 보강했고 지금 3월부터 2월 말부터는 이제 찾아가고 이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로컬 푸드라는 이 재단의 개념이라고 하면 아직 평택 시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로컬 푸드라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관계에서 그 중간 유통 과정에 생기는 마진을 줄여서 그 마진을 소비자한테 돌려주자라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잘 운영을 하시려면 실태 조사가 주먹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태 조사가 농협기술센터만큼은 못하더라도 이게 실태 조사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안전성 검사라든가 그 물건 신선도라든가 위생 그 관리 뭐 이런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평택시 장학관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있어요. 장학생이 1년에 150명씩 거기에다 이제 저희들이 잠을 재워가면서 학교 다닐 수 유익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장학관 식당이 있어요. 장학관 식당이 있는데 이거 입찰을 이제 보는데 그분들도 이제 한 끼에 뭐 4,800원 정도의 이런 그 식사비를 제공하면서 연간 그 소득이 2억 9천 정도 이렇게 수입해서 입찰을 보셨더라고요. 보였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식품을 어디서 쓰냐 했더니 평택시의 슈퍼우닝 농산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슈퍼우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싼 농산물이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식당에 어떤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마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게 주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슈퍼우닝 사료라든가 우리 그 농산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로컬푸드 재단하고 계획을 맺어서
이런 것도 제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체계적 이건 대기업이에요. 보면 식당 그 체인점인데 호텔도 운영하시고 이런 기업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윤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남기더라도 여러 군데 이런 저기 전국에 이런 체인점을 입찰해서 받으셨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로컬푸드 재단을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 로컬푸드 재단이 이런 그 구내식당이라든가 이거 대형 이거 식당 같은데 이런 분들하고 이거 계약을 맺으려면 이런 체계적인 소비하고 수요 공급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암만 오다를 많이 받아도 농가에서 이거를 수급을 못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또 많이 해달라는데 판매가 안 돼요. 로컬푸드 거기에서 다 시들어가지고 쳤고 좀 상해가고 이런 물건들은 시민들은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로컬푸드 또 그 성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생산자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실시를 여기 한다고 했는데 다행이에요.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셔가지고 로컬푸드가 평택시에서 성공된 로컬푸드 재단으로 나시기를 저는 거듭 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기 4페이지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 기획 생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대 효과에 보면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 마련을 통한 대형마트 공급급 식당 대량 소비처 대응 기대 이렇게 얘기를 여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대형 식당 이런 그 대형 마트 공공 급식에서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자체라든가 우리 로컬푸드가 만약에 공급을 못하면 이런데 계약을 맺었다가도 공급을 못하잖아요. 우선 이런 거를 뚫고 이런다고 계약을 맺으시려면 일단은 농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대형화해야 돼요. 농민들이 조금 심은 거 갖다가 로컬푸드 거기에다 맡겨놓는 거로 한정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도 물론 이제 지역민들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되겠지만 로컬푸드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는 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여러 말할 거 없고 그냥 로컬푸드가 살아남고 성공을 하려면 체계적인 그 시스템 지난번에도 이은하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SNS나 홍보 그 활동을 할 때 전혀 이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대는 앞으로 못할 지역이라도 우리가 지금 바른 먹거리나 도시농고 이런 데서 평택시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꾸러미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꾸러미 행사가 있고 또 25개 옥면동에는 적게는 9개 단체에서 많게는 13개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에서 명절 때라든가 어버이날 이런 때 다 꾸러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더를 로컬푸드에서 다 받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생각과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공적인 로컬푸드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저는 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매장이 4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중농협에서 운영하는 안중 직매장이 있고 송탄농협에서 운영하는 이충 직매장, 그다음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서 직접 하는 이런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데디팜 영농조합에서는 고덕 파머스 마켓이 있어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안중 직매장 같은 경우가 일 평균 방문객 수가 한 1,512명 정도가 돼요. 매출이 한 3만 7천 원 정도 일일. 이충 직매장이 일 평균 방문객 수가 한 614명. 그다음에 일 평균 매출액이 502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는 일평균 119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일평균 매출액이 256만 6천 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고덕 파머스 마켓은 일평균 한 22명 정도인데
43만 7천 원,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순이익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9월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2022년도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 실적을 보니까 안중 그 직매장이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농가 정상금, 뭐 매출 이익, 판매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충 직매장도 역시 매출이 한 19억 2,900만 원 정도인데 뭐 농가 정상금 주고 매출 이익금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뭐 기타 인건비 뭐 이런 거를 제하고 나니까 순이익이 이래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평택 그 로컬푸드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매출액을 보니까 6억 2,600만 원 정도였었고 이게 그다음에 농가 정상금, 매출이익,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제해서 좌우지간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5,70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난 상황이었었고요. 고덕 파머스는 지금 뭐 순이익이 제로인 상태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게 2021년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도는 저희가 행감을 기점으로 그때 따지다 보니까 12월 전이라 지금 순이익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순이익들이 나고 있나요? 네 군데가? 저희가 일단 오성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억 조금 안 되게 되고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면 재작년에 5,700에서 한 3천만 원 선전으로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 인력들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적기 때문에 좀 적자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중, 이충, 고덕점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한 상태여서 집계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중, 이충점 같은 경우는 안중은 이제 숍인숍으로 운영돼서 이제 그 21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특히 식품이니까 먹는 것은 이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두 끼 먹던 사람이 뭐 세 끼, 네 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중직매장이나 이충직매장, 뭐 고덕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뭐 그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서는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협력 관계 뭐 이런 부분하고 판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교감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평택시 로컬푸드재단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아까 판매 관리비원들이 일반 지금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판매 장소에서만 벌어진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하고 그 인건비들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적자인 구조죠, 이게. 구조인데 저는 뭐 일반 그 임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재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연구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마냥 다른 직매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고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 좀 논의로 치더라도 일단 직매장 부분에서만큼은 로컬푸드의 그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익도 많이 나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가서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판로 개척이 되면서 농민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면 뭐 그 부분 순수익에 대한 부분은 경영의 문제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마냥 우리 농민들이
그 생산한 그 생산물들을 로컬 푸드를 통해서 팔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아까 일반 관리 이 직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그 직원들 로컬푸드 재단에 속한 직원들은 그 농민들의 판로 개척, 농민들의 수익 창출, 그 다음에 뭐 다른 로컬푸드와의 관계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이루어지고 농민들이 뭐 수익이 많이 생기고 다른 로컬푸드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면 수익은 나중에 가서 따져도 저는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민들의 본래 로컬푸드 재단이라는 걸 만드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집행부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화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급식 지원 팀장님, 네. 지난해 그 급식 계약이 어디 단체 급식 계약이 어디 됐었어요? 몇 개 업체나 됐었어요? 급식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그 이번 그 2월달에 그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급식 지원팀이 지금 기획생산팀으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첫 해는 기획생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그 바탕을 닦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앞으로 그 급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단체 급식하고는 계약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로컬푸드 생산 농산물이 단체 급식에 계약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이제 계약을 하려면 이제 소비처가 저희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학교 급식을 만약 한다면 초등학교가 될 수 있고 중학교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납품을 하자면 그에 대한 또 저희들이 물량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납품에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계획을 좀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여기 교육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 신청하신 분이 299명이에요. 지난해 교육 받으신 분이. 근데 우리가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은 230농가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비 안 들어가나요? 우리 저기 농가분들 교육할 때? 교육비 이제 강사 그 수당하고 그런 이제 이벤트 이제 선물 증정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네. 예, 들어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많지 않고요. 예, 예, 예.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 안 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 아무래도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매장이 좀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은 받아도 이렇게 갖다 이제 오는 배송비도 그렇고 그리고 갖다 놓으시면 바로바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면 이게 폐기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하시기로 기름값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은 이제 좀 받으셨는데 해보니까 좀 잘 안 되고 하시니까 납품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저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평택시 예산을 지금 출연을 해마다 이제 해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어떤 그런 일조를 좀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금 공석이신데 우리 팀장님들 하여간 세 분이 좀 잘 합심을 하셔서 적자 운영이 좀 덜 하고 적자 운영이 좀 덜 하고 우리 농가소득 증대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오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손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로컬 푸드 재단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이 농민들이 소득이 좀 증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기획팀장님께서 직원들과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이 로컬 푸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지금 업무 보고를 받든 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항상 동시에 존재가 되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잘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푸른도시 사업소,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